안녕하세요.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저는 실리콘 밸리가 사랑하는 커피, 블루 보틀에 다녀왔습니다를 읽고 있어요. 아는 커피 대표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커피 제가 지금 11년째, 12년째인가 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도 되고, 커피를 계속 하려면 제가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계속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잘못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잘 생각하고 있나, 이런 방향을 좀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어들었습니다. 블루보틀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책은 양도영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에필로그에 보면 전공이 커피는 아니셨더라고요. 외식업도 아니셨고. 그런데 2003년부터 외식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책도 쓰실 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영업자의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도와주는 스타트업 리빌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차례를 보면 커피 업계의 애플,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피,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글쎄 몇 장까지 읽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커피 업계의 애플. 속도가 아닌 품질. 이 커피 업계의 애플이란 뜻은 아마도 블루보틀을 일컫는 설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속도가 아닌 품질. 커피 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며 수많은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블루보틀 커피가 서울 삼청동에 매장을 낸다는 보도가 나온 날, 한국의 블루보틀 팬들은 열광했다. SNS는 블루보틀의 한국 진출 소식으로 들썩였고 삼청동 인근의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 단 두 나라에 겨우 50여 개 매장이 있을 뿐인 커피숍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미치도록 맛있다는 커피 때문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단 매장 수에서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커피 체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블루보틀 커피를 마셔본 고객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커피 전문가들은 블루보틀 커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기호식품인 커피의 맛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블루보틀에 대한 열광적 지지는 커피 맛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맛이 아니라면 애플을 떠오르게 하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커피 업계의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스페셜티 커피를 선도했다는 이미지 때문일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블루보틀의 인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루보틀이 얼마 전 네슬레에 인수되며 알려진 약 7천억 원이라는 가치 평가액의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 인수 당시의 매장 수가 40여 곳이니 산술적으로는 매장당 200억 원의 가치 평가를 받은 셈인데, 블루보틀을 단순한 커피숍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액수다. 개인이 소자본으로 창업한 매장이 어떻게 15년 만에 천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일까? 블루보틀은 2002년 교향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커피 마니아 제임스 프리먼이 창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원예 창고 한쪽 구석을 월세 $600에 계약하고 한 번에 겨우 3kg도 안 되는 적은 양만 볶을 수 있는 로스팅 기기를 구입한 것이 그 시작의 전부였다.
지금도 블루보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창업 당시의 사업 모델은 각 가정에 전화를 걸어서 커피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맞춤형 원두를 차에 실어서 배달해주는 형태였다고 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커피 브랜드의 시작이 전화로 영업하고 배달하는 일이었다니 놀랍다. 이때의 프리먼은 음악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에서도 해고당한 직후여서 가진 돈이 얼마 없었던 것 같다. 주말에는 프리먼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와 추출 도구를 싣고 장터에 나가 커피를 팔았다. 고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간편한 핸드드립 도구를 이동식 카트에 실어가서 즉석에서 커피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자본금도 변변치 않은 자영업자로 시작한 프리먼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략과 시대의 흐름이 맞물렸기 때문이었다. 블루보틀이 문을 연 2002년은 전 세계에 5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세계적 브랜드로 급성장하고 있던 스타벅스를 필두로 커피 산업 자체가 급성장을 하던 시기였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블루보틀은 경쟁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식음료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 중 한 가지가 바로 속도다. 음식이 주문될 때부터 제공될 때까지의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테이블 회전율이 올라가서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니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특히 스타벅스 같은 카페들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커피를 주문한 뒤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출근길 테이크아웃 고객들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프리먼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정반대 방식을 선택했다. 핸드드립은 주문부터 제공까지 평균 10분이 걸린다. 손수레에 실을 수 있는 핸드드립 도구의 개수도 제한될 테니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프리먼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섰다. 입소문 덕분이었다. 인근 지역에 블루보틀 커피의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고 기꺼이 기다리겠다는 손님들이 늘었다. 프리먼은 속도 대신 품질을 택함으로써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는 최고의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다 라는 버전으로 로스팅한 지 48시간 이내의 스페셜티 원두만을 제공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느리지만 맛있는 커피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원두는 로스팅 후 약간의 숙성을 거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가장 신선하고 맛있다. 블루보틀은 대량으로 로스팅을 해 수많은 매장으로 배송하는 대형 커피 전문들과는 차별화되는 확실히 신선한 맛을 무기로 삼은 것이다. 블루보틀이 속도보다 품질을 강조하면서 10분이나 걸리는 핸드드립을 선택한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졌다. 2002년 미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슬로푸드라는 메가 트렌드를 만난 것이다. 패스트푸드는 품질이 좋지 않은 정크푸드라는 인식이 퍼지던 때였다. 고객들은 속도에만 가치를 두는 식품 브랜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슬로푸드 열풍이 확산되면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널드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CEO를 교체하고 레스토랑에 가까운 패스트 캐주얼로 방향을 선회했다. 오늘은 12페이지
앞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보틀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